정의구가 지킨다. 대한민국 만만세. 대한민국 나의 조국 만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고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동학원 완전권을 이루어 영원한 자유 꽃 피는 마을마다 고기 잡는 해변마다 공장에서 광산에서 생산 경쟁 높은 희생 푸른 거리에 새로운 노랫소리 눈물하게 말하고 세금의 젊은 세대 세금이 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의 한가의 조국 기리는 내리라 자유의 한가의 조국 헌법 77조 개헌선 복원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국가의 안위 지키는 결단 법치주의자 유석열 공수처법 2조 수사범인 내란수 사건 없는 공수처 공수대 공수검 어동훈 탈법주의자 집재명 지와 여론의 정치 지지율 60% 올리자 구국의 절규 개몽령 법치의 원칙 다시 세우리 형법 87조 내란의 정의 폭력과 강화 있어야 내란 호들갑 떠는 야당과 언론 12.3 개헌은 합법적 행위야 당 폭주와 배신자들의 절차 위반 탄핵한 의결 내란죄 삭제 짱짱이 헌재 출탄이기 광란 줄타기 언론 무너진 법치와 여론의 정치 지지율 60% 올리자 구국의 절규 개몽령 법치의 원칙 다시 세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된
시민들 무너진 덕지와 여론의 정치 지지율 60% 올리자 후국의 절규 개몽령 법치의 원칙 다시 세우리 한국당 내국 세력의 암흑 꺼져가는 자유 진영의 불꽃 잠이 든 국민을 깨우는 목숨 건 윤석열의 개몽령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이백으로 오늘을 산다 부산의 불과 나를 부르면서 오향간 부모령의 강산을 위해 정령 내가 지킨다 열봉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조국의 푸른 바다 지키는 우리 자유의 정열 바쳐 오늘을 산다 강포의 벼락불을 쏘아붙이며 너네의 생명선에 너의 일을 걸고 정령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열봉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자유의 푸른 하늘 지키는 우리 충정과 부지로서 오늘을 산다 관객들 흩진 나에게 무릎을 꿇고 찬란한 사명감에 단지를 펼쳐 정령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열봉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조국의 빛난 하늘 지키는 우리 사랑과 보람으로 오늘을 산다 새 역사 창조하는 번영에 있다 지키고 사와이며 다시 살아나자 정령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열봉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00만 명이 모인 자리에 서니 마음이 떨립니다. 1000만 명 외국 시민 여러분! 아멘! 자, 지금부터 환동의 애국연대 구국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저 국기는 저쪽 입구 쪽에 국기를 향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사전의 마음을 일절에 담아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한우리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우리 먼저 구호를 한번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제가 계엄령이 하면은 여러분은 계몽령이다. 3번 하겠습니다. 계엄령이! 계엄령이! 계몽령이! 계엄령은 계몽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특별히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님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또 그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탄핵이 내란이다. 탄핵이 하면 여러분은 내란이다. 힘껏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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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면 탄핵을 그리고 내란으로 몰았던 모든 자들은 오히려 내란으로 엮여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첫 시간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기도원이라는 장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32,000명이었어. 32,000명. 32,000명이 모였는데
적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떠는 자들 다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갈 사람들 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모인 3만 2천 명에게 집으로 갈 사람 집으로 가라. 두려운 사람 집으로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고 남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내가 한번 시험을 할 것인데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하고 물가로 내려갑니다. 겨울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겨울물을. 그때 입을 대고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세우고 나머지들은 다 돌려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부풀려서 입으로 물을 마셨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300명. 이 300명으로 어떻게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상대하에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을 세대로 나눴습니다. 100명씩 세대로 나눠서 조금 거리를 두고 이제 그 수경지, 적의 수경지 숲 속에 숨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항아리를 한 개씩 들고 있었는데 항아리를 깨면서 불을 붙여서 사방에서 뒤에 불이 비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적들은 연합군이었거든요. 연합군이었어요. 한 민족의 군대가 아니고 여러 민족의 군대였어요. 그때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적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왜요? 군대가 섞여 있으니까 말도 안 통하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결국 숫자가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죽기로 각오하고 따르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도원의 300용사님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또 누가 하셨느냐? 충무공 인수신 장군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살기로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로 하면 살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누가 무섭습니까? 죽기로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순국 선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묵념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도 위했지만 자손들 또 미래 세대를 위하여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인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묵념으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루하고 피곤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나고 그때부터 또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후세대들이 그리고 우리가 더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우리를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국방부 앞에 가면요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쟁 박물관 들어가면은 거기에 비석이 있고 전쟁하는 모습을 그린 비석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 또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16개국 그분들의 피,
피값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기로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왜? 죽기로 각오하고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츠에요. 저 구례마을 김진홍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봤어요. 어떤 언론인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그분이 그러더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나가면은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사는데 왜 사퇴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싸워야지. 그래야 살 수 있지. 어떻게 자기 살려고 먼저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맞습니다. 동서고금의 진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을 살고자 하면은 우리 목숨을 스스로 구하자고 하면 우리는 죽을 것이요. 죽을 각오로 싸우자고 하면은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는 바로 죽을 각오로 싸우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어 싸웁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목숨 걸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피곤한 싸움 이겨내고 견뎌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와 자유 대한민국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이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여기 모인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용사들 죽기로 각오하면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은 살 것이요 우리 후손들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멸공의 횃불 노래 한 곡 하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이백으로 원어를 산다. 겉안에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과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정령 나로 내가 지킨다. 열봉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조국의 구름바다 지키는 우리 살들의 정열 바쳐 원어를 산다. 아파의 벼락불을 쏘아붙이며 교대의 생명선에 내일을 걸고 성령 내 나라도 내가 지킨다. 열봉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자유
정령 내 나라도 내가 지킨다 열공의 백분 안에 목숨을 건다 조국의 빛나라를 지키는 우리 사랑과 보람으로 하늘을 산다 새 역사 창조하는 번영에 있다 지키고 싸워 이겨 잘 살아가자 정령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열공의 백두 안에 목숨을 건다 할렐루야! 예. 이번에 모실 연사님은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건데, 정말 부정, 선거에 대해서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고 맞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 겪은 분입니다. 박말숙 우리 선생님 모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라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나고 포항에서 자라고 하여튼 60몇 년 동안 포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초등학교 교직 생활을 40년 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 주위에서 우리나라 지금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자, 전 그러면 내가 가서 현장에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제가 투개표 참관인으로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투개표 참관은 처음 신청을 했는데 저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전선거 하는데 문 앞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사람의 몇 분인지를 확인하고 수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전선거는 오늘 몇 분이 여기서 투표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지금 선관위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들어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문 앞에 서서 동영상도 찍고 발열증도 쓰고 그 다음에 요원대 들어가면 개수기를 가지고도 머리수를 세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전선거에서 숫자를 얼마나 불리는지 요거는 우리 포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곳에서 3,000명 불리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투표에서도 불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개표장에서도 부정선거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체험한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특히 포항에서 있었던 일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구 대선 때 22년 3월 9일입니다. 사전선거 할 때는 제가 포항에서 숫자를 사전선거하는 인원수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한 곳에서 3,000명 늘리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본투표는 포항에서 시켜주지 않아서 서울에 신청했더니 서울에 됐습니다. 본투표장 가서 하루에 141표를 늘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표장에 들어갔습니다. 개표장이 어디 갔노 하면 서울 마곡 강서구에 있는 마곡 체육관에 가서 배드민턴장이었습니다. 크기가 우리 여기 장미공원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큰 체육관 처음 봤는데 거기서 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뭘로 갔노 하면은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개표 참관인 흰 조끼를 하나씩 쭉 입고 갔는데 개표 참관인이 제가 봤을 때 한 50여 분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다니다 보니까 개표장 한쪽에는요 여러분 본선거 하고 나면 투표 안 했는 사람들 단여 투표지 있죠. 남았는 투표지를 개표장 한쪽에다가 무더기로 쌓아놨습니다. 아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불난집에 석유 갖다 놓습니까 그죠? 개표장 한쪽에 잔여 투표지 가득 갖다 놓고 그 옆에는 뭘 갖다 놨는가?
투표 관리관 도장하고 그거 다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서 찍어가 넣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정신없이 이제 볼 것이 워낙 많아서 뛰어다니면서 그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숫자 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뛰어다니면서 곳곳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하느라고 좀 볼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뭘 검사해놓고 하면은 투표함을 검사해 보니까 투표 관리관이 하루에 하는 것이 뭐 하면은 사전선거 1일차, 2일차 본투표 관리관 한 사람이 4일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투표함 하나에는 봉인지가 옆에 2개 하고 위에 하나고 3장이 붙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투표 관리관의 사인이 몇 개가 똑같아야 돼요? 9개가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서울 강서구 있는 등촌동 3투에서 나온 거는 투표 관리관의 사인이 9개가 안 같고 엉망진창입니다. 박상로, 박영삼,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참관인들 와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 하니까 다른 참관인들은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 이거 뭐냐 이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항의를 하게 됐습니다. 항의를 하면서 그 중에서 혹시나 여기에 참관인 분 중에서 아시는 분 없어요? 하니까 한 분이 여기 붙은 사람 이서희락 하는 분은 내가 안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럼 그분 이서희 하시는 분 좀 부르시면 안 되는 하니까 전화해서 바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개표장으로 오셨는데 그분들은 개표장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개표장 문 앞에 오시고 우리도 문 앞으로 가고 우리는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가 신고했는 두 분이 오고 선관위에서 또 2분 신고해가지고 경찰 두 분 왔어요. 경찰 4사람하고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니까 이서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봉인지를 보더니만도 이건 내 거 아니다.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니까 자기는 연세도 약간 있으시더라고요. 사진도 안 찍었고 참관인 하러 가서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보통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관리관이 봉인지를 손으로 이렇게 주면서 여기다가 이름 쓰세요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서희 씨 이분은 그 봉인지 안에 자기 혼자 서시는 줄 알고 커다랗게 이서희를 썼대요. 쓰고 나니까 또 관리관이 옆에 사람 보고 또 쓰락한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은 아까 크게 썼으니까 쓸 자리가 없죠. 그래서 위에다가 조그만하게 썼어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또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그 옆에 사람 그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봉은지는 이서희가 맨 위에 있고 사실 이서희가 2번째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맨 위에 있으면서 글자 크기가 전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서희 인물이 지금 제가 녹화했는 거 녹음해놓은 거 저한테 지금 다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건 자기 글씨도 자기 글씨가 아니고 순서도 자기 게 아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6시간 동안 참관을 하면서 내 때문에 옆에 사람 3사람은 이름을 조그만하게 써가 늘 미안한 생각을 6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거 아니라고 벌쩍벌쩍 뛰니까 선관위 직원도 이제 그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얼른 뛰어와서 개표하는 사람들한테 이 투표함은 개함하지 마라. 개함하는 이제 뚜껑 열어가 붙는 거거든요. 개함하지 마세요. 개함하지 말고 여기 주세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딱 지정해놓고 제가 옆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의신청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개함하면 안 된다 하고 있으니까 하고 서기는 거기는 뭘 해도록 하면 제 혼자만 사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서희 씨의 사인도 들어가고 또 다른 참관인 9분의 이름 쓰고 각자가 자기 이름 쓰고 자기 사인하고 자기 전화번호까지 다 적었습니다. 적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리 와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고함을 쳤어요. 저는 이걸 적고 있다가 조금 늦게 뛰어갔습니다. 뛰어가 보니까 거기에 또 무슨 일이 하면 투표 용지가 2장이 한꺼번에 접혔는 거 나온 거예요. 이거 투표 보통 투표 용지 챙기는 아주머니들 계시잖아, 그죠? 일하시는 분들이 챙기다 보니 2장이 한꺼번에 접히면 이건 이상한데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멀리서 좀 늦게 뛰어갔다 보니까 옆에 선관위 직원이 저보다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와가지고 아주머니 주세요 이러더라고. 아주머니가 선관위 직원한테 줬어요. 주니까 선관위 직원은 어떻게 한지 알아요? 2장을 이렇게 분리하더니 투표 용지 이렇게 부었는데도 밑에다 쑥 찡가 넣고 가버려요. 저는 폰 내가 이거를 찍어가지고 증거를 잡아놔야 나중에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증거 잡을 시간도 없이 넣어보고 뒤돌아서가 가는데 아저씨 왜 그러세요? 왜 그거 집어넣느냐고 뭐 뒤에서 해봤다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래 거기서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잘못 싸우다가는 끌려 나옵니다. 저는 대구 중국 개표장에서는 끌려가지고 문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뭘 선택하면은 아까 서던 이 신청서를 끝까지 썼습니다. 서고는 그 선관위 직원한테 직원이 국장이다 여자 국장인데 국장한테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저희들도 만만치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아가 갔습니다. 그거 주고 난 다음에 저는 또 이제 곳곳에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투표 용지가 저쪽에 가서는 투표함을 개함해가 턱 부었는데 제가 분명히 KTX 가면서 확인하고 투표 용지는 흰색에 백색에 가로 얼마 세로 얼마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갔는데 부었는데 색깔이 누르띵띵한 종이하고 흰 종이하고 막 섞여가 나와요. 이게 뭐고 하면서 다시 보면은 그거는 사전투표 용지였습니다. 지금은 알았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 사전선거 하기 전날 밤에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둘이가 뭐 했습니까? 안철수가 사퇴했죠. 사퇴하고 나니까 사전선거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이나 운전면허증을 삽입하면은 바로 투표 용지가 출력돼 나오니까 그 사전선거는 그걸 딱 넣으면 나오니까 안철수 옆에는 사선을 딱 그가 사퇴라고 찍게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투표 용지를 미리 다 만들어 놨는데 그때는 안철수는 사퇴 없이 만들었는데 여기 갑자기 밤에 그렇게 사퇴를 해버리니까 그 용지를 다 못 쓰지 않습니까? 못 쓰니까 그걸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 같아요. 새로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용지가 없죠. 그러면 옛날에 서던 용지 밑에 있는 거 끄집어내다 보니까 누르뚱뚱한 그런 종이가 섞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니까 갑자기 그 큰 배드민턴장에서 박말숙이 하면서 방송으로 박말숙이 찾습니다 하고 방송을 막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 포항 촌놈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 큰 방송에서 이름까지 불리고 하면서 네 왜요?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만도 저기 계시는 어떤 분이 저를 찾는데요. 갔더니만도 저처럼 흰색 조끼 입으신 분 창간입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써놨는 창간이었습니다. 아직 제한테 사진이 있습니다. 약간 연세 드신 할아버지 분인데 그분이 찾는다 그래요. 어르신 저 왜 찾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요 이서희 씨 그 봉인지 그거 이서희 자기 거 맞다 그래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예? 그러니까 아까 그거 사진도 있고요. 자기 거 맞다 그래요. 이러거든요. 그리고는 와서 투표함 있죠. 제가 이거 개함 못 한다고 딱 해놨는데 와서 이거 개함하세요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다 부고 개함 바로 저거 했습니다. 하나하나 수세고 개표기에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가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 싶어가지고 이서희 씨한테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서희 씨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니까 그거요. 제 거 맞아요. 작은 소리 이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저는 생각해요. 2시간 반,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되지 싶어요. 그 시간 동안 이서희 이분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협박을 했나 돈을 준다 그랬나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목소리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사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자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마곡 배드민턴장에서 우리는 그래도 보니까 개표가 한 새벽 한 2시 조금 넘어가지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조금 넘으면 이렇게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자 간식 왔습니다. 간식 드시고 12시 넘었으니까 12시 전에 집에 가면은 수고비를 10만원 드리고 12시 지나가 가면 20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 드시고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창간인 한 50명 됐는데 밤 간식 먹고 집에 뭐 선관위 직원들 가셔도 중간중간 걸어 다니다가 예 가셔도 됩니다. 예 가셔도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 창관이들 집에 거의 다 가요. 한 5명도 채 안 남았습니다. 새벽까지는. 그래 뿐이 안 남았는데
저 옆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잔여 투표지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거 가방 몇백 장씩 몇천 장씩 가져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 새벽 2시 3시쯤 됐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분명히 6시에 개표 시작할 때는 단상에 보면은 법관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법관이 오늘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주거든요. 그럼 오늘 개표 마칠 때도 법관이 오늘 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감을 해주니까 하고 나면니까 그 사무원들이 컴퓨터를 하나하나 끄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새벽 2시 3시 거의 다 돼갈 때는 우리는 개표 완전히 끝난 거기 때문에 끝났으면 법관이 오늘 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데 참관인들 서서 집에 가면 몇 명 안 남았고, 자 그리고 사무원들하고는 기다리고 있고, 저기는 잔여 투표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도 못 가고 그거 지킨다고 정신없이인데 워낙 크니까 혼자서 지키기가 사실 우리 몇 명이 지키기에는 불감당이었습니다. 그때 포드 보니까 이재명 씨가 뭐라고 생각하면은 패배를 인정한다고 그때 선언을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몇 시쯤인지 정확하게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 바쁘게 뛰다니가지고 그거에 딱 나오자마자 위에 있던 법관이요, 그 앉아가지고 마무리하는 사람 갑자기 오늘 마치겠습니다 소리도 안 해요. 보따리사가 그냥 집에 가쁘서 있는 남 법관이 보따리사가 집에 가쁘고, 그러다 보니까 법관 가쁘니까 어때요? 사무 직원들 그 앉아있다 컴퓨터 두두두 끄고 집에 가더라고요. 참 희한한 꼴이 나왔습니다. 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절차가 있잖아, 그죠? 우리가 하더라도 국회의원 경례도 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하는데, 그러면 법관은 뭐가 이재명이 떨어졌다고 신경질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오늘 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리도 나고 두두두 그냥 보따리사가 집에 가빼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자 사무 직원들 컴퓨터 끄고 집에 갔습니다. 저 그걸 보고 그다음 싫어해도 저 법관이 이상하네 한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이제 하나하나 보니까 진짜로 그냥 법관들이 요새는 대법관이 아니고 개법관이라는 소리가 정말로 나도 모르게 슬슬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는 서울에서 받는 거고 포항에서 실제 부정선거하는 체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혹시나 부정선거 우리 포항에서 있었던 사례도 좀 뭐든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 뛰어가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날씨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오늘같이 모이는 거, 서울 가서 모여서 우리들의 힘을 발휘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제가 요새 조금 해보니까 힘드는 게, 자, 민주당이 법을 만드는데 진짜로 말 듣는 악법들을 너무나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악법을 최소한 10,000개, 종류에 따라서 10,000개를 만 사람 이상이 반대를 하면 그 법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자기들 새로 또 발의하면 또 우리가 또 반대하니까 악법 반대하는 거, 자, 해야 될 일, 악법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집회에 많이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요즘 하고 있는 거 뭐가 하면은 각 도서관에다가 스탑 더 스틸 지금 여기에 표 붙이고 계신 분 있죠? 스탑 더 스틸 저거는 민경욱 전 의원님 재검포에서 그때 재검표 할 때 같이었던 우리 변호사님들이 모든 천대엽 이동원하고 싸우면서 그네들이 억지 쓴 것을 그때 있었던 일을 글로 써서 책으로 낸 것이 스탑 더 스틸 책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있으니까 저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우리가 구태 다 사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저 책을 사주세요 신청만 하면 도서관에서 사놓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거기다 도서관에 로그인해서 안 가셔도 됩니다. 그 책을 사주세요 하는 활동을 젊으신 분들은 학교 도서관 있죠. 우리 부분에 포함부터 해가지고 시립 도서관들 많지 않습니까? 동네도 있어. 각
도서관마다 Stop the Steal 책을 사주세요 하시는 걸 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악법하고 책 사는 거, 그 다음 제가 지금 요즘 하려고 있는 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저는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부지법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너무 많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격려하는 거. 자, 저는 격려하는 방법이 제가 방법을 알아보는 거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영치금을 넣어드리는 건 방법이 있는데 영치금을 많이 아니고 그때 있을 때 63분이니까 1인당 1,000원씩만 넣어도 괜찮더라고. 넣으면은 거기다가 넣은 사람 이름 쓰는 난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힘내세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크게 닿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여쭤보니까. 그래서 63분한테 1,000원만 넣어도 6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2,000원 넣을 때도 있고 1,000원 넣을 때도 있는데 한 분씩 넣으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그런 한마디를 격려해 주는 거. 우리가 할 일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찾아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네이버랑 들어간다 우리가 댓글 하나하나 달아가지고 우리가 우리는 우파라기 우리 우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우리의 생각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서없는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우리 박말숙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외국 투사로 변신하여 인생 이모작을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말숙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충정가, 우리 양양가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한달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설처럼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설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한달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5초 동안 전방으로 함성 한번 외치겠습니다. 악! 하는 겁니다. 시작! 악! 자, 공산 사회주의자들, 저 민주당 반역 세력들 다 떠나가라고 다시 한번 5초간 전방에 힘찬 함성 발사! 악!
부정선거 하면은 여러분 검증하라. 크게 소리 지르십시오.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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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하면 해체하라. 저 다른 나라들 보니까요, 선관위가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를 해체하고 옛날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 공무원들을 증발해서 쓰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를 하면은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어느 곳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려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으시죠, 우리 박말숙 선생님.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맞습니다. 반드시 헌법 개정할 때 선관위를 헌법기관에서 빼버려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박말숙 선생님 그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아서 오늘은 공식적인 연사는 한 분만 그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분 나와주십시오. 예, 나와주십시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장포동에서 온 이영자입니다. 이런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여러분처럼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식이 용감하다고 안 나오고는 안 될 제가 사정이 있어서 나왔거든요. 저는 여러분과는 달리 아버지가 북쪽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알기에 제가 밤잠도 못 자고 2달 동안은 제가 유튜브 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댓글 달기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용기를 냈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어서 말도 잘 못했거든요. 말도 잘 못했지만 제가 다른 사람하고는 정말 다른 사정으로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왔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43살에 낳았습니다. 13년생인데 43살에 나오셨으면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를 낳으셨는데 눈물로 세월 보내는 걸 보고 컸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공산 세력에 의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또 우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호 한번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선관위를 하면 해체하라로 해주세요. 3번 해주세요.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혹시 또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애국청년 나오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천읍에서 온 김주영입니다. 와! 12.3 계엄이 10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왜 계엄이 있었어야만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들으라고 제가 말하면 제 말을 따라해 주세요. 123 계엄은 123 계엄은 입법 독재 때문이다. 입법 독재 때문이다. 123 계엄은 123 계엄은 부정선거 때문이다. 부정선거 때문이다. 123
입법 독재, 부정선거, 반국가 세력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암덩어리고 하나의 같은 유기체입니다. 바로 입법 독재, 1, 2, 3 계엄이 일어난 것은 입법 독재 때문인데 바로 탄핵 폭거, 재정 폭거 때문에 일어난 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들은 왜 국민 눈치 보지 않고 탄핵 폭거, 예산 폭거 했습니까? 바로 국민들이 뽑지 않고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로 뽑혔기 때문에 입법 독재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근간을 파괴하는 부정선거 왜 함부로 합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을 지킬 생각이 없는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 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반국가 세력, 이들이 40년간 우리의 발목을 잡았지만 우리들은 이들을 이겨내려고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하고서는 이겨냈습니다. 경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자 무엇을 했습니까? 외부 세력이랑 손잡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외부 중국 공산당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매국입니다. 매국. 맞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더불어 매국당. 더불어 매국당. 더불어 매국당. 더불어 매국당. 더불어 매국당. 더불어 매국당. 더불어 매국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더불어 매국당 하면 해체하라 해주십시오. 더불어 매국당. 해체하라. 더불어 매국당. 해체하라. 더불어 매국당. 해체하라.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매국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탄핵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드 기밀을 중국 대사관에다가 유출했는데 이거를 감사했다고 탄핵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중국 맞습니다. 공산당이 우리 안보 기밀을 넘긴 것을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 안보를 지키고자 한 행위를 잘못했다고 탄핵하는 그 세력, 매국 세력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매국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금 이 길거리로 나오게 만든 장본인, 탄핵을 가결시킨 한동훈! 한동훈도 매국놈입니다. 맞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법무부 장관 시절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장 다음 달부터 외국인들이 2,000명이면 가능했던 비자가 무비자로 17배 35,000명이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 2,000명에 불과했던 그 무비자 입국이 35,000명 17배로 순식간에 들어와 버립니다. 한동훈 매국 세력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장인이 뭐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입니다. 검사 출신이 무슨 주간지 편집장으로 갑니까? 한동훈 삼성 해체의 주역인 거 아시죠? 우리는 이 매국 세력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깊고 넓게 대한민국에 포진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매국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12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전에 매국노들 아시죠? 그들은 적어도 일본에다 나라를 팔아먹을까, 러시아에 팔아먹을까, 중국에 팔아먹을까 주판알이라도 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대한민국의 매국노들은 그런 주판도 튕기지 않고 중국 공산당의 나라를 헌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떤 나라입니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장기 매매, 인신 매매하는 나라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고종의 나라, 왕의 나라였지만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고종이 고종과 자기 아류들이 협잡하여 나라를 일본에다가 갖다 팔았지만 우리 주인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팔아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지키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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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매국당 반드시 해체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앞으로 매국노 앞잡이라고 우리 불러줍시다. 매국노 앞잡이와 더불어 매국당을 반드시 해체하고 앞으로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매국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이 나라에서 큰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나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국 참견 우리 김주영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정말 내용과 논리 면에서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저는 오늘 말씀 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주영 우리 애국 청년의 말을 개헌은 민주당 입법 독재 때문이다. 개헌은 부정선거 때문이다. 개헌은 광국가 세력 때문이다. 하나같이 어르신 말씀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마디 못하면 집에 잠 못 이루실 분? 앞사람이 너무 잘했다고 쫄지 마십시오. 와서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뭐 한번 외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망설였던 분 집에 가서 계속 후회하십시오.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 이 때문에 행진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멸국의 횃불을 부르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멸국의 횃불입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